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자연분만이 아닌 어떻게 유산이 돼가지고 산후조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유산 후에 우리 몸을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10달을 정상적으로 채우고 출산을 정상적으로 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조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유산을 하고 난 뒤에는 조리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태아가 임신 20주 이전에 죽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유산은 전체 임신의 약 20% 정도에서 발생하는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상과적 합병증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또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유산이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초산 연령이 만 33.5세까지 증가하면서 유산이 예전보다도 많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유산은 거의 임신 초기에 일어나고, 특히 임신 8주 전에 전체 유산의 60%가, 그리고 임신 3개월 이전에 전체 유산의 90%가 발생할 정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유산의 빈도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한방에서는 유산을 반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 정상적인 출산은 밤이 다 익어서 깍지가 저절로 벌어져서 깍지나 밤톨이 모두 손상이 없지만, 반면에 유산은 아직 익지 않는 밤을 따서 밤톨을 발라내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산했을 때는 정상 출산보다도 10배나 더 조리를 잘 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유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연 유산의 원인의 약 50에서 60%는 염색체 이상의 문제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궁 근종이나 자궁 기형, 자궁 경관 무력증, 또 자궁 내막증, 자궁의 임신, 골반염이나 혹은 질염,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 갑상선이나 당뇨,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흡연이나 음주, 영양실조나 감염, 면역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도 유산이 일어나고요. 분명한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이 일어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분석한 걸 보게 되면은 30대보다도 40대가 유산이 될 확률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것은 고령 임신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유산의 증상은 대개 자궁출혈과 하복부에 통증이 생기고요. 자궁출혈의 양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찌르는 듯한 하복부 통증이 생기고, 이것이 점차 강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입덧이 갑자기 사라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 유산의 진단은 대개 출혈 부위나 출혈량, 자궁의 상태, 통증 정도를 확인하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태아가 정상적으로 발육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유산을 경험한 후에 다음에 또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통계에 의하면 한 번 유산한 임산부가 다음에 또 유산할 확률이 15%고요. 두 번 유산한 임산부가 세 번 유산할 확률은 25%, 세 번 유산한 임신부가 네 번 유산할 확률은 무려 40% 정도까지 높아집니다. 유산의 진행 상태나 형태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절박 유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가피 유산, 불완전한 유산, 네 번째는 완전 유산, 다섯 번째는 계류 유산과 마지막으로 습관성 유산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류 유산과 습관성 유산이 되겠습니다. 계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임신 20주 이전에 태아가 자궁 안에서 사망한 후에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자궁 내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임신이 된 후에 아기집이 생성되었지만 발달하는 과정에서 태아가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개 6주에서 10주 사이에 잘 발생을 하죠.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약간의 출혈과 아랫배 통증이 있습니다. 출혈량이 많은 경우는 이미 자연 유산이 진행돼서 자궁 안에 물질들이 몸 밖으로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류 유산의 원인은
자궁의 해부학적인 구조 이상이나 또 태아의 염색체 이상, 또 모체의 질환, 면역학적인 문제, 황체 호르몬 등의 내분비 이상, 스트레스나 과로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것도 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계류유사는 주로 초음파로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기 집은 보이는데 태아가 보여야 할 시기에 태아가 보이지 않거나 심박동이 보여야 할 시기에 심장 박동이 보이지 않는 경우, 심장 박동이 보이던 태아가 심박동이 사라진 경우가 계류유산으로 진단합니다. 일단 계류유산이 진단이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자궁 내 잔유물을 배출시켜야 됩니다. 자궁 안에 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면은 대량 출혈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궁 내 잔유물이 오랜 시간 남아있게 되면은 수술이 어려울 정도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궁 내 잔유물 배출은 약물이나 소파 수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약 복용은 수술로 발생한 어혈의 제거, 자궁 기능의 강화, 자궁의 회복을 돕고 전체적인 신체 기능의 균형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몸의 기운을 잘 순환하도록 해주는 효과가 약에는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습관성 유산인데요. 이 습관성 유산은 20주 이전에 3회 이상 자연 유산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반복적 유산이라고도 하고요. 전체 임신의 1% 정도이고 습관성 유산은 반드시 진단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습관성 유산으로 진단이 되면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대개 습관성 유산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이나 호르몬 체계의 문제, 그리고 자궁 경관 무력증과 자궁 쪽에 어떤 해부학적인 결함이 있을 때 생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갑상선이나 당뇨, 다낭성 난소 증후군, 면역체계 이상이나 자궁 구조의 이상인 경우가 많지만 50% 이상인 경우에는 원인 불명이기도 합니다. 유산 후 합병증이 한번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유산 후에 자궁 내 태반이나 다른 이물질들이 남아 있다면 자궁 내막염이나 자궁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소파 수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유산 후에 몸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앞으로 임신에도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산 예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임신에 가장 적합한 나이는 18세 정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의 최적 출산 연령은 25세에서 29세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출산하는 노산이면은 생식 기능이 저하되고요. 염색체 문제로 유산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엽산과 비타민 E를 잘 섭취해 가지고 자궁과 신체 기능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임신 전에 산전 검사 그리고 신체 검사 같은 것을 잘 받고요. 특정 질병이 있다면 먼저 치료를 받고 완치한 뒤에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좋겠고, 자연 유산 후에 자궁이 완전히 회복되고 전신의 기혈이 회복된 뒤에 대개 이제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시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독성 물질 같은 접촉을 피하고 술과 담배는 멀리하고 무리하게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 영양을 위해서 균형 잡힌 식사를 잘 하시고 자극적인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도록 하고 과로를 피하는 것이 좋겠고, 몸을 잘 쉬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 후에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쓰는 한약재를 한번 살펴볼게요. 유산 후에 한약을 복용하게 되면 어혈이 빨리 풀어지고 부족한 기운과 영양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몸을 빨리 회복할 수 있고 나중에 산후풍에 빠질 위험도 적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혈을 보호하는 대보탕의 약을 써서 유산으로 소모된 기운과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가지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중에 산후풍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약을 쓰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전대보탕에다 오약 진피가 들어간 감히 십전대보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전대보탕은 보약의 대명사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한의학에서 가장 많이 애용된 처방이고 산후 회복을 도와주는 약입니다. 이 십전대보탕의 인삼, 백출, 복령, 감초는 기를 보호하는 사군자통이고요. 숙장, 당기, 청궁, 작약은 혀를 보호하는 사물탕, 여기에다가 황기, 육계, 대추, 생강이 들어가서 원기 회복과 기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 도인, 오약, 현회색, 홍합 이런 쪽의 약들이 들어가서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유산 뒤끝에 조리를 하기 위해서는 십전대보탕에다가 오약, 도인, 현호색, 홍화가 가미된 감히 십전대보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달을 채우고 난 정상적인 분만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를 잘 하는 경향이 있지만 유산한 경우에는 산후조리를 잘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산 뒤에 산후조리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산후풍에 빠질 염려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에 임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을 많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유산 후에 반드시 조리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유산 후 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